33강 수업을요, 13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용선 레이더 일상 점검입니다. 이 레이더에도 우리가 용선을 담아가지고 이제 제강 전로나 이런 데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레이더에도 지금이 온도가 완전히 깔끔하게 다 부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남비에다가 죽을 끓였는데 이걸 이제 다른 곳에 부을 때 완전히 다 이제 깨끗하게 다 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레이더나 이런 곳에도 코로나 이런 데도 완전히 깨끗이 비워지지는 않습니다. 남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데, 이 용선 레이더를 일상 점검할 때 지금이 부착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내화물 상태, 건조 상태의 점검이 일상 점검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어떤 데 느닷없이 실기시험 기초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지금 now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이스 메탈입니다. 적당한 크기 덩어리 원소 금속입니다. 주계, 봉, 입자와 같이 다시 가공하여 제품 만들기 위한 소재 금속 덩어리입니다. 자, 전기로 전극 지지장치 홀드가 있습니다. 전기로 전극 지지장치가 홀드인데 이 점검 상태는 전기가 공급되니까 거기에서 껍질에서 누전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를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되느냐 하면은 표면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 연주에서 생산되는 반 제품은요, 슬랩, 블룸, 빌릿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난 언제 시간인가 몰라도 한번 규격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슬랩 두께는 200, 300이라고 안 했습니다. 50에서 150인가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그때 슬래브는 아마 철강 용어 해설이라는 책에서 이제 발췌를 했는데 그 철강 용어 해설은 아마 포스코 오래전 그런 아마 슬래브 규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건 최근의 슬래브 규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가 몇 번이라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슬래브나 블룸 빌릿 규격이요, 회사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생산되는 기간에 따라서도, 시기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숫자에 연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걸 또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어쨌든 슬래브를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저번에 설명했던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이거 이제 최근인 것 같아요. 슬래브 두께가 200 내지 300mm 정도 되고, 폭이요 600 내지 2000mm 정도 되고요. 길이가 1 내지 12mm 됩니다. 자, 1 내지 12mm라는 거는 차이가 많죠. 폭도 차이가 많고, 이렇게 어떤 최종 제품 생산하는데 필요한 아변 설비도 그렇고 회사 설비도 그렇고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어쨌든 슬래브는 두꺼운 판, 후판, 이 후판은 조선 같은 데 씁니다. 후판, 열간 아변 코일용의 중간 소재로 쓰인다. 요것을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크기가 두 번째로 큰 게 블룸입니다. 두께가 250 내지 300mm고 한 변이 130 내지 430mm입니다. 길이가 약 1 내지 6m의 주편, 철근, 선재 등 소재입니다. 빌릿, 블룸보다 더 작죠. 한 변이 60 내지 160mm이고요. 길이가 1 내지 9m 정도이고요. 두께는
16mm 이하의 정방형 단면이고요. 주편, 앵글판, 철근 선재 등 소재용입니다. 자, 거듭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철강 소재, 이것도 일종의 금속에 들어가는데, 이 금속에서는요, 이 온도라든지 탄소 퍼센트라든지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해가 알고 있는 거지, 거기에서 항상 오차가 있다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강 부원료 중에서 매용제도 조제제나 용제나 뭐 거의 같은 말인데, 매용제로 쓰이지 않는 원료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는 석회석입니다. 석회석은요, 생석은 주로 부원료 중에서 조제제나 용제로 쓰입니다. 주 부원료다. 그럼 소결광이나 철광석이나 형석은 매용제로도 쓰이고, 이 매용제 중에서도 철광석이나 소결광은 뭐냐 하면 또한 냉각제로도 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38페이지입니다. 1번 현미경 조직 검사할 때 관찰이 쉽도록 평활한 측정면을 만드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내놨습니다. 거친 연마, 미세연마, 광택연마, 부식이 있지 여기에서 마모연마라는 건 없습니다. 요즘은 시편을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이 중간 연마를 했습니다. 사포도 이렇게 거친 200이나 뭐 미시한 800이나 1200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중간 단계를 썼는데 요즘은 그냥 뭐 거친 연마하고 미시한 연마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광택 연마는 산화알루미늄이나 이런 걸 또 회전 연마포 거기에 뿌려서 이제 돌려서 회전하는 연마포에서 이제 광택 연마를 하고요. 부식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깨끗하게 연마는 했지만은 보통 우리가 여기에서 광학금속 현미경을 500배로 볼 때 여기에 이제 그 결정과 결정 사이 경계가 좀 울타리나 담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 서로 이제 결정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를 했냐면 부식제를 섞어가지고 부식제가 그 결정의 경계 부분 같은 걸 살짝 파줍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식을 하는 거예요. 3번 가장 높은 용융점을 가지는 것은 금속입니다. 텅스텐입니다. 죄송합니다. 텅스텐입니다. 자, 뭐 여기에서 다른 것은 용융 온도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5번 구리 비철금속에 대한 특성을 설명한 것 중 틀린 내용은 이거 참 여러 번 나왔습니다. 구리는 비이자 성체에 맞아요. 그런데 나가 왜 틀렸느냐 하면은 면심입방 적자인데 여기서는 최심입방 적자라고 했습니다. 구리는 동소변태점이 없습니다. 철의 동소변태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번이 틀렸습니다. 다 공기 중에 표면이 산화되어 암적색이 된다 맞고요. 전기 전도율은 은다음으로 좋습니다. 다음 중 안전보건관리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의 규정에는 안전보건교육이 있고요. 작업장 보건관리가 있고 다 작업장 안전관리가 있고, 라에는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가 있습니다. 사고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139페이지. 재료 강도 높이기 위해서 휘스크, 이거는 일종의 섬유입니다. 휘스크 섬유를 연성, 인성이 높은 금속 및 합금 중에 균일하게 배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섬유 강화 금속 복합 재료라고 합니다. 섬유 강화 금속 복합 재료는
FRM으로 표시합니다. FRM. F는 우리 뭐냐면은 fiber 섭렵니다. R은 강화라는 영어입니다. reinforcement. M은 뭐냐면 메탈입니다. 그래서 섬유 강화 금속 복합 재료입니다. 자, 여기에 클레드 복합 재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여러 금속을 함께 결합한 것이에요. 각 금속 장점만 갖는 고급 신소재입니다. 자, 열 전도율, 열 보존율, 열 효율이 뛰어난 알루미늄과 내염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식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강을 접합시킨 소재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분산 강화 합금 복합재료입니다. 분산 강화. 분산 강화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산 강화 합금 복합재료입니다. dispersion strengthened alloy라고 합니다. 분산 강화 복합재료는요, 1000도씨 이상 고온에서도 이 온도가 높을 때 크리프 강도가 있습니다. 크리프에 견디고 열 충격에도 강하며 매트릭스와 용이하지 않는 세라믹 등 미세 분말을 매트릭스 속에 분산시켜 고온에서 열화, 이제 재질이 이제 그 강도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것을 열화라고 합니다. 고온 열화가 적습니다. 이걸 분산 강화 합금이라고 합니다. 입자 강화 금속 복합 재료, 입자 강화 복합 재료라고도 불리며 입자를 강화해서 만든 복합 재료입니다. 섬유 강화 금속 복합 재료, 이 재료 구성 요소는 섬유와 입자, 청, 모재 4가지가 있습니다. 섬유, 입자, 청, 모재 4가지가 있는데 강화 재료 구조에 따라 섬유 강화 복합재, 입자 강화 복합재가 있습니다. 자, 요런 신소재들은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설명했으니까 몇 번 나오면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더라도 문제 풀이에는 얼마든지 도움이 되고 개념은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소재 분야도 지금 앞으로 많이 발전해야 될 거고 또 이 분야도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탄소로 그래핀을 만드는 그래핀이 복합재료로서는 신소재로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10몇 년 전에 그래핀을 연구한다고 굉장히 떠들던데 지금은 좀 잠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 신소재 이 부분은 특히 이게 발전하는데 굉장히 그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LNG 선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들고 기술이 좋다는데 거기에 이제 냉각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요 프랑스가 토탈사라는 데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LNG 선을 많이 만들어도요 프랑스에서 한 척당 100억씩 가지고 가요. 왜냐면 특허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만들고 가만히 앉아가 100억씩 벌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또 더한 것이 요즘 LNG 선에 우리가 독보적이다 했는데 중국이 다 따라왔어요. 왜 따라오느냐? 중국은 프랑스 같은데 배를 구입하면서 우리 그 화물창 같은 거 너거 쓰겠다. 그 기술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쓰겠다. 이러면서 또 이제 중국은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 사계 구비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핵심 기술은 자네들 그걸 쓰겠다. 이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중국에 많이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LNG 선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이 원래 같은 경우는 독식을 하다시피 중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술이라는 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요즘 이 재료 있죠. 신소재. 이거 정말 우리가 다른 나라들도 다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 인건비도 굉장히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독보적인 기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포스코도 수소 환원 재련을 한다. 울산 현대자동차가 말이죠. 수소 자동차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근데 그게 잘 안 팔려요. 왜? 그 수소 제조하는 원가가 비싸고 수소 충전소 이게 또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소자동차를 앞으로는 수소자동차 가야 되겠죠. 근데 이론은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술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좋으려면은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9번 에릭센 시험. 이거 에릭센이라는 독일어인데요. 요건 어때요? 연한 재료를 우리 가공할 때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컵 모양으로 누릅니다. 컵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균열이 없어야만 가공하기가 좋습니다. 이게 에릭센 기계 시험입니다. 제가 옛날에 에릭센 기계를 뭣도 모르고 한번 구입하려고 보니까 이게 옛날 거는 아주 조잡해요. 그래서 요즘 걸 한번 구입하려고 보니까 그게 억 단위가 넘더라고요. 이 에릭센 시험은 전성이나 연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래 얇게 느리거나 길게 늘어뜨릴 때 이거 균열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에릭센 시험을 합니다. 이걸 컵 모양으로 눌러서 만든다 해서 커핑 시험이랍니다. 전성, 연성을 우리는 합쳐서 전연성이라고 합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재료의 소성 가공성을 알 수 있는 시험이 에릭센 시험 또는 커핑 시험이라고 합니다. 로크웰 경도 시험. 자, 로크웰 경도 시험 이건 여러분 열처리 실기 시험 칠 때는 반드시 로크웰 경도 시험을 측정한다. 열처리를 했을 때는 단단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C 스케일을 씁니다. C 스케일 압입자 시험 하중인 것을 내놨습니다. 다이아몬드 원뿔 압입자를 쓰고요. C 스케일의 시험 하중은 150kg입니다. 근데 로크웰 경도는 이론적으로요. 요즘 반자동 자동화됐지만 실제로 2번 해야 됩니다. 기준 하중으로 한 번 누르면 이거는 무조건 10kg이에요. A 스케일이나 B 스케일이나 C 스케일과 관계없이 기준 하중은 10kg입니다. 10kg으로 한번 눌러보면은요, 조금 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하중으로 누릅니다. 그럼 시험 하중으로 눌렀을 때의 깊이와 기준 하중으로 눌렀을 때의 깊이 차로서 경도를 측정하는 로크웰 경도 시험, HR이라고 합니다. 보통 열처리 시험할 때는 C 스케일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HRC라고 합니다. 로크웰 경도 기준 하중은 모두 10kgF라는 거 여러분 꼭 좀 알아두시고요. 재료에 따라서 시험 하중 A 스케일을 쓸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시험 하중 60kgF로 누릅니다. B 스케일일 때는 100kgF로 누릅니다. 그 다음에 C 스케일일 때는 150kgF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열 처리할 때 단단한 재료일 때는 로크웰 경도 중에서도 C 스케일을 씁니다. 그래서 HRC로 표시하는데요. C 스케일일 때는 압입자는 뭐로 쓴다고 그랬죠? 원뿔 다이아몬드 압입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재료의 굽힘 항절 시험으로 얻을 수 없는 성질은 경도가 아닙니다. 전성, 연성, 균열이 있나 없나 하는 균열 유무를 시험하는 것이 굽힘 항절 시험입니다. 자, 재료 굽힘 시험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굽힘 시험하고 항절 시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 굽힘 시험은 뭐냐? 재료의 소성 가공성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접부의 변형 능력을 알아보는 시험이 굽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굽힘 시험에서는 재료에서 파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단이 나타나지 않는다. 요게 재료의 굽힘 시험이고요. 굽힘 시험 중에서도 항절 시험은요, 취성재료가 뭐냐, 매짐재료입니다. 주철, 초경합금 등 이 재료를 굽혔을 때 파단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파단 강도를 굽힘, 파단 강도 측정입니다.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단 강도를 계산합니다. 자, 전성이라는 것은 뭐냐? 금, 은, 주석, 알루미늄 등은 압력 및 타격에 의해서 얇게 얇은 박판으로 펴집니다. 금은 심지어 두께 0.00001mm의 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질을 전성이랍니다. 여러분 아마 미얀마 같은 데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날은 금이 많아요. 그래서 금을 아주 얇게 펼칩니다. 이걸 부처님께 붙여줍니다. 네? 이렇게 얇게 펼치는 것을 전성이랍니다. 그것도 기술자가 있더라고요. 사원 앞에. 그래서 이걸 붙이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연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재료를 당기는 것. 장력을 주어 소성 변형을 일으켜 늘릴 수 있는 성질입니다. 자, 장력을 주어 소성 변형을 일으켜 늘릴 수 있는 성질이 연성입니다. 아변은 이 성질을 이용한 가공 방법입니다. 연성은 보통 인장시험에서 연신 및 단면 수축의 대소에 의해 비교됩니다. 자, 13번 탄소강에 함유된 원소가 철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합한 것은 Si는 연신율하고 충격값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강도 같은 것은 정대시킵니다. S는 저온매짐이 아니고 적열매짐, 고온취성입니다. 구리는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정대시켜 줍니다. 이는 적열매짐이 아니고 저온매짐, 상온취성입니다. 자, 15번 탄소 고용하는 침입형 감마 고용체. 감마처럼 무엇으로 하느냐? 고온 조직입니다. 열 처리할 때 기준이 되는 고온 조직이고 감마 고용체는 면심입방 격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33강 수업을 함께 동행하여 수업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